3일 강세호 TV 송재영의 장교양 시사 포커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2부로서 전문가 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는데요. 제 왼편에 선행주야관보호센터 운영하고 계시는 왕희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오른편에 건강의료기 김철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표준 임대료 등 3대차 입법, 3법, 임대차 3법. 네. 예. 저는 뭐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근데 뭐 이거 그냥 제목만 들어도 뭐 토지 공유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느낌이 안 좋습니다. 이것도. 네. 냄새가 좀 납니다. 사유재산 인정 안 한다는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뭐 이미 겪고 있죠. 지금 장교양 하시는 그 분들은. 예.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제가 워딩을 해드렸는데, 자, 여기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지금 작당 모의를 해서 사회주의와 토지 공영제의 한 축인 부동산 표준 임대료를 입법 발의한 지금 소식이에요. 좀 어렵죠 지금 이게 주제가. 뭐 그냥 저희도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인의 시각에서 뭐 한번 뭐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토지 공유제, 토지 공개념 뭐 이런 것들이에요. 혹시 뭐 그 왕희진 원장님께서 뭐 간단하게 좀 어떤 건지 이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는 우선 개인한테 그 소유권을 인정하되, 소유권 인정하되, 이게 장교양이랑 약간 좀 비슷한 게 인정하되 국가의 공공복리에 만약에 공공복리성에 국가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참, 그러니까 저희처럼 똑같이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장교양처럼 뭐 약 3.3% 소득신고 하다가 국가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바꿔놓은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식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저희 장기요양인들만 괴롭혔었는데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좀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렇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재산권 침해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그렇죠. 재산권 침해가 지금 당연히 되는 거죠. 이건. 그죠. 이게 뭐 저희가 뭐 또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헌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거. 아까 저기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번적으로 지하철, 뭐 전철,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뭐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드셨던 그 지하철이요? 네, 전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그 밑으로 이제 뭐 지하철 지나갔을 때 지나가야 돼요. 지금. 지나가야 되면 그러면 보상을 해주셔야지. 국가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 걸 쓰시잖아요. 그렇죠. 보상을 그 땅에 대해서 뭐 지하권 뭐 다 위에 한권도 다 제 거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지 지금. 국가 공공성에 위반되니까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그 공공성의 개념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그전 같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보상을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시행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답니다 지금. 뭐 하겠다라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이게 저희 장기 요양 기관들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냥 일반 사업자 등록증을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 10년 그때부터 말이 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1년인가? 재무회계 해야 된다. 예, 그렇죠. 재무회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 우리 대표적인 저 단체 어디에요, 여기 한땡협. 그때 당시에 그 회장님께서 의정부까지 오셔가지고 제2청사에서 앞에서 탁 멋있게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재무회계 규칙을 이제부터는 준용을 해서 이 기반을 운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상당히 그 원장님들의 그 빈축을 샀었는데 뭐 어찌됐거나 뭐 지금 이 정책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좀 잘못했던 게 그냥 처음처럼 그냥 3.3%만 띄고 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인건 비율이 얼마다 뭐다 이런 거 간섭도 안 받아도 되는데 뭣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 우리 장기 요양 기관장님들이 세금 안 낸다고 좋아했죠 처음에. 지금 좋아할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토지공개념도 이게 좀 똑같이 보면 지금은 뭔지 모르게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좋아할 것도 아니죠. 이것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본인 소유의 토지나 이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나중에 사냐는 얘기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장기 요양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 뭐 토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재산이 좀 적거나 없으신 분들이 뭐 지금 당장 희소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어차피 저희 일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뭐 아파트를 사고 언젠가는 팔고 해야 되는데 이건 팔아서 세금으로 다 내야 되는 이런 꼴이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분들에게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지금 뭐 전월세 뭐 상한제 뭐 이런 걸 한다 그래요. 보면 임대차 3법이요. 임대차 3법에서 내용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상한제를 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이상 뭐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주인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잽싸게 올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올해 집주인께서 임대인사님께서 부를 것 같아요. 한 250에서 300으로 하자고. 그러면 5년씩 다 올려버려야 되니까 한꺼번에. 그렇죠. 근데 이게요. 그러면 임대차 3법이 그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으로 얘네가 발의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임대인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자료 잠깐 찾아보니까 계약이 그러니까 종료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을 한 그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다시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된대요. 그러면 임대인도 그 임대인 권리로 인해서 그게 그 계약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하는 즉슨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통과하고 나서 임대료를 상승을 못 하겠지만 지금 통과 중에 있는 거잖아요. 발의하고. 근데 이 전에 이미 6개월 전이나 2개월 전에 그 계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이미 임차인에게 얘기를 하면 통보를 하면 새 계약을 받으면서 임대료를 엄청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들어보면 일단 뭐 그 집값도 천정부지로 좀 치솟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제 저기 월세 말고 전세 전세값이 엄청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20, 30대들에게 원래 좀 지지를 받고 있었던 정부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지금 등을 돌렸다. 그 기존의 유권자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월세 이런 거 더 없을 거예요. 그 지금 뭐 독일에서도 아까 보니까는 독일에서 자료 잠깐 찾아보니까 그 임차인의 권리랑 지금 임대인의 그러니까 집주인의 재산권이랑 임차인의 주거권이 거의 대등하게끔 하는 지금 입법발인데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임대인이 저희한테 오퍼가 오면 면접을 본대요. 지금 현재 면접을 보고 그 면접권은 어떻게 되냐? 뭐 직업 유무, 예를 뭐 범죄 유무, 개인 신용 정보, 급여 명세서 이런 것까지 다 보고 그 집주인이 그러니까 임차인을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게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악영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네.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제 임대인이 들어오려면 지금 면접을 봐야 될 그럴 시점이 올 거예요. 지금 외국처럼. 그럼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예를 들어 뭐 원룸 임대 월세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부동산 이렇게 중개하시는 분들이 네네. 뭐 면접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충 물어봅니다. 네네네. 근데 혹시 뭐 이렇게 직업이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뭐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그죠. 그냥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차원에서. 근데 그게 그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대출을 할 때 원래 대출을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은행에다 뭐 신청하게 되면 다 내잖아요. 그렇죠. 나의 뭐 신상을 이제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집주인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임대인이라고 그래도 아무나 못 받는 게요. 그렇죠. 예? 뭐 생각을 한번 공무원이나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은 받을 수 있지만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개인의 레퍼런스를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임차인이면 진짜 임대인 할 사람 임대인이면 임대인이면 그렇게 다 따져볼 것 같아요. 정말 되게 하나하나 다.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장교양님들만 이렇게 좀 괴롭혔어요. 정부에서. 우리들만은 아니고. 우리들만 좀 이렇게 괴롭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인연경제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인연경제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 다 괴롭히고 이게 부동산으로 우선 한번 좀 사고 팔고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내가 좀 없으면 좀 한번 사보기도 해야 되고 돈이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팔아서 그 돈 갖고 뭐 다른 걸 좀 해야 되는데 세금 내다 보면 볼일다 보게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대출도 안 되고 이걸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렇게 좀 그런데 제가 아까 좀 잠깐 인터넷도 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좀 우리 그 문 대통령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아드님 그 문준용 씨라고 좀 계시더라고요. 아이니뉴스 24에 제가 찾아보니까 미래통합당 박상도 의원이랑 지금 그 송파구에 2020년 7월 6일 날 그 송파구에 장미 아파트가 42평짜리 그 되는 아파트가 있대요. 근데 지금 시세 차익이 뭐 10억이 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대통령 아드님이시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이거 뭐 부동산 특이한 건 아니겠지만 이거 곽상도 의원님하고 좀 미래통합당 그 의원님하고 좀 TV 토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이 오르지도 못하는데 돈 다 뺏어가는데 장기경 때문에 이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TV 토론에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라고 하면서 이건 좀 어불성설이죠. 아드님이 지금 이렇게만 몰랐는데 국민들은 때려잡는데 그렇죠. 정작 아드님 나라님의 아드님께서는 그렇죠. 그러지 않겠지만 이 아드님이 뭐 설마 그랬겠어요. 근데 밝혀야죠 이거는. 그런 기사가 있었다. 그렇죠. 제가 좀 그걸 좀 잠깐 아까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아니 정부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뭐 극빈층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을 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분들은 정말로 이제 더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한 중간 계층에 계신 분들도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뭐 소위 말하면 상위 1%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만 그 위치를 더 공고하게 다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지금 정책이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지금 워딩에서 그 베네수엘라 그 과거 그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보다 보니까 뭐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따라가는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이제 뭐 강경하게 가는 건 아니지만 보면 근데 이게 아마 그 시발점이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 장기영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냥 세금 니네 안 내게 해줄게. 또 사람들 혹하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봤더니 그게 완전히 뒤통수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처음 시작은 이렇게 슬쩍 한번 발 담가 보겠죠. 이거 좋은 거야. 호주 공개념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이거 공산화되는. 네. 뭐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저는 다른 것보다 좀 이게 국세청장님한테 국세청장님 아니 왜 그러냐면 뭘까 장기 요양으로서 좀 이게 이 방송이 좀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개인 사업자로 그냥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소득에 대해서 신고 좀 할 수 있게끔 장기 요양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장기 요양 기관들이 비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득세 신고나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걸 신고를 하고 합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해달라.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 자꾸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러는데 한번 부동산을 한번 사보고 팔아봐야지 이분들이 좀 알고 그래야지 이거 지금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더 크게 다칠 일이 더 있는 게 한꺼번에 뭐든지 다 올라가 버리니까 계약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 계약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죽어날 수밖에 없는 게 10%만 올리면 되는데 뭐 50% 60%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서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계약을 하면 10%의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법 통과적이잖아요. 원래 이런 법이 없었다면 없었다면 그냥 10%만 올려서 만약에 5%면 5%, 그 부동산 법에 맞춰서 뭐 법인은 몇 프로 이상 올리지 말아라. 이런 법이 있고 뭐 개인은 몇 프로 이상 안 된다 이런 법이 있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지금 벌써 이만큼은 올려놔야지 나중에 못 올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게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지 임대업자한테는 그렇게 피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제 또 피해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냥 놔두진 않죠. 이분들이 또. 그럼 이 베네수엘라 지금 그 사례를 보게 되면 뭐 여기 나와 있는데 2003년에는 9년간 임대료를 동결했대요. 9년간. 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분양 시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걸 금지시켰다. 분양가는 완전 통제하겠다는 거지 지금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됐나 보죠. 그래서 그 2년 후인 2011년에는 임의적 퇴거금지법이라고 해서 임차인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주인이라고 하면 제가 세입자예요. 그러면 제가 세주택을 얻을 때까지 강제로 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세요. 근데 이게 뭐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세를 뭐 밀린다든지 이래도 이게 안 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게 올려놨다 그랬으면 그 동결을 시켜놨다 그랬으면 그 수선비나 이런 건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 하자 보수비나 이런 거 건물을 제가 얻어가지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건물을 만약에 뭐 1억에 임대를 했어요. 제가 임대란 건지 산 건 아니잖아요. 건물주가 예를 들어 비과세 비과세면 그걸 좀 고쳐주고 그런 비용은 다 대주는 건가요 건물주가? 근데 만약에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걸 규제를 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그런 통상적으로 좀 올리는 거는 시장에 맞게서 올릴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하자보수는 저 같았으면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냥 이거 이렇게 임대법 이렇게 시행되지 않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그냥 하게끔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하자보수를 해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완전 규제 지금 베네수엘라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은 그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임대료도 못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제약사항이 많잖아요. 그런 거 같으면 하자보수 못 해주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센터에 갔으면 해주시겠어요? 센터님 집주인이신데 내가 임대료를 한 150만 원 받고 싶은데 예를 들면 100만 원에 동결을 해버렸어요. 근데 뭐 하자보수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선뜻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해서라도 악의적으로라도 안 할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대료 안에는 뭐 인건비도 있고 물가상승률도 있고 별의별 게 그쵸, 다 있겠죠. 거기 하다못해 유지 보수비도 있는데 보수비라는 건 말 그대로 예를 들어 건물이 오래되면 뭐 예를 들어
누수가 된다든지 네. 뭐 빗물이 샌다든지 아니면 뭐 트랙이 간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비용까지도 이렇게 임대인께서 고쳐주는 게 이게 다 원래 저거였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통과되면 안 고쳐준다는 말씀이시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임대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 제 건물은 제가 그게- 그냥 네. 해야 된다는 이런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심하면 그거에 맞게 악영향이 발생하는 게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뭐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네, 많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주인이 고쳐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건 뭐 맞아요. 예. 예를 들어 변기가 망가졌다든지 뭐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근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네. 주인들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안 해주거나 네네네. 아니면 더 딜레이 재정적으로 시키겠죠.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까 네네. 못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지금 150만 원을 내일 모레 계약을 해야 되는데 150만 원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계약을 하겠죠. 왜 그러냐면 왜 공단처럼 녹아 있다고 다 그 안에 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수선비까지 다 녹아 있다고. 그래서 임대료 상승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녹아 있잖아요, 거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간. 주인이 아니요.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끊겼는데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2011년에 그렇게까지 뭐 태거 강요 금지를 하는 법까지 시행이 됐다가 이것도 안 되자 결국은 부동산 사기 방지법이라 해서 국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분양과 매매가 가능하도록. 이거는 진짜 완전히 무슨 뭐 사회주의인데 북한이잖아요. 북한이죠. 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무나 평양에 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선택된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서울 집값을 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뭐 지금 극빈층을 지금 보호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온 이 법들이 네네. 결국은 완전 북한으로 가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쵸, 사회주의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아니 요번에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 저기 김포하고 파주만 빼고 지금 다 조정지역으로 다 묶어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갔더니 그 조정지역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이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거래를 제한 거래를 제한을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저 베네수엘라나 무슨 뭐 저 어디야 거기 아르헨티나? 예 그런 쪽을 좀 남미 쪽 남미 쪽 그 망한 나라들 망한 나라들 그 정책을 막 그 숭배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쪽으로 가잖아요. 참 이거 큰일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 그 장기 요양인들만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뭐 서울에 집을 사신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보니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전문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돈을 내가 어떻게 마련을 했으며 뭐 이런 걸 다 적어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원래 개인이 그죠. 뭐 예를 들어 집을 사고 팔고 뭐 차를 사고 팔고 하는데 그죠. 그런 것까지 가야 되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 전문가들도 보면 지금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뭐 다른 독일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다 시행했던 건데 다 실패했다. 그리고 상당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국한된 최소한으로 적용을 시켜야 하는 건데 이걸 지금 모든 지금 부동산 관련된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이건 안 된다. 라고 지금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장교양 시사 포커스니까 요 개념을 좀 그 장교양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 보면 첫 번째로 예를 들어 노인 요양 시설은 뭐 어차피 대표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임대가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저 주간보호하고 그렇죠. 저기 방문요양 주간보호하고 방문요양 같은 경우가 제일 또 피해보는 게 하나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주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놔야죠, 빨리. 그렇죠. 가격을 안 올려놓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올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누가 안 올리겠어요? 그렇죠. 안 올릴 사람은 안 올릴 사람이 절대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임대를 들어가 계신 분들도 힘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건물 요새 지금 임대 붙은 것들 많잖아요. 네,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그런 것들도 뭐 적은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받으려고 했던 가격의 이상을 원하게 될 텐데 그러면 더욱더 임대는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뭐 다 죽는 법인 것 같은데. 그죠. 집주인이나 쉽게 얘기해서 건물주나 건물을 받으려고 하는 뭐 사람들이나 거기서 임대를 얻어갖고 뭐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 죽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 지금 이렇게 보면 임대인이 그러니까 예전에 뭐 건물주의 그러니까 조물주의 뭐 건물주 뭐 이런 식으로 뭐 농담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같은 때 임대인 같은 경우는 죽어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비대면 사업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 사람들이 모아서 뭐 예를 들어 모여서 뭐 100평, 200평짜리 이렇게 건물을 임대하고 하고 그런데 지금 오질 않으니까 사람들 자체들이 다들 나가다 보면 다 건물에 다 임대 또 임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임대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 지금 가만히 놔둬도 죽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없이도 죽을 텐데 지금 더 죽게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주제가 어려웠습니다. 무겁고 어려웠는데 지금 장기 요양인들은 굳이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급여 수가 급여 수가가 계속 지금 동결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면서 아주 그 노동조합들의 그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 그런 거에다 또 엎어지게 됐고 또 이제 이미 시행됐지만 전체 공휴일 임금 지급 의무화 요게 되면서 이제 당장 내년부터 30인 이상 그리고 30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들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30인 미만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은 또 그 내후년부터는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진짜 이거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장기요양인들은. 그렇죠. 참 산 넘어 산 진짜 이거 너무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반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뭐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건 근로자분들이건 다 지금 망하게 생긴 게 예를 들어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뭐 도산을 했다. 그럼 이분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단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런 소상공인들이 다 망해버리면. 그러면 지금 근로하고 계신 분들하고 원래 이제 그 사장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장님이 이제 같이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사업장에 가서. 그러면 언제 같으면 누굴 쓰시겠어요? 저 같으면 기존에 사업장을 운영해 보신 분을 쓸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그래요. 저 같아도 그래요. 왜냐면 회사 생활 좀 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근로하시는 분들도 결코 지금 뭐 좋아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지금. 지금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자유하고 평등이라는 이 두 단어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 이 자유하고 평등이라는 게 되게 좀 많이 자유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거 무조건 평등 너무
평등 좋은 거 같지만 이상하게 지금 보면 오늘 얘기하는 뭐 부동산 임대차 보고서부터 뭐 토지 공개념 뭐 임대차 3법 하도 진짜 요즘 머리 아파가지고 뭐 그린벨트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평등 이런 쪽에서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뭐 자유 쪽에서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이 뭐든지 수익 발생하고 뭐든지 다 될 텐데 이러면 자꾸 평등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좀 이짝이 난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사업이라고 한 15년 동안 해봤는데 이 여태까지는 제가 이렇게 자유 쪽으로 가서 이렇게 자율적인 생각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요즘 들어 평등 쪽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이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게 맞나 북한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방송에서 얘기할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자유하고 평등을 갖다 놓고 생각했을 때 자율스럽게 운영하고 그 법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 안에서 또 평등을 갖다 붙여버리니까 이게 이짝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평등만 10번 말씀하셨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더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방송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뭐 간단하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김철준 아니요. 저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긴 했는데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방송 내용들이랑 이런 자료들을 잠깐 찾아봤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려는 뭐 표준 임대료든 뭐 임대차 3법이든 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재산권 침해가 분명하다.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즉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장교양 하시는 그 유양원 원장님들이나 장교양 쪽이랑 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해줬다가 나중에는 이제 관리 규제를 위해서 어떤 이유가 됐든 규제를 위해서 뭐 처음에는 뭐 그 세금을 내지 않게끔 한다 그래서 이제 공유번호증 다 바꿨잖아요. 결국 그 바꿈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계약 규제와 뭐 규약 속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장은 뭐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그 임차인의 주거권이 강화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 같이 도산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맞습니다. 그 말씀 잘해주셨고 지금 뭐 이 법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장기하고 아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규제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장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일자리 안정 좀 주고 하니까 제발 좀 각성들을 하시고 좀 이렇게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오늘 점심은 그 한국 백만이 클럽 변경 회장님께서 좀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강세호 TV 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